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7월 15일 서울 관악구의 한 고시원 3층 6평도 안 되는 작은 원룸에서 한 남자가 전자레인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름은 김정수 씨, 올해 58세. 35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또 라면이네. 그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냉장고를 열어봐도 들어있는 건 김치 한 통과 계란 서너 개가 전부였죠. 벽에 걸린 달력에는 빨간색 펜으로 D47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혼한 지 47일째라는 뜻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고층 아파트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저 아파트 중 하나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던 그였는데 왜 35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한 가장이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6개월 후 가족들이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1989년 3월 2일 오전 9시 23살의 김정수 씨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중견 건설회사 대한건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신입사원 첫 출근 날이었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90도로 인사하는 그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첫 월급은 45만 원. 지금 기준으로는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때만 해도 그에겐 큰 돈이었거든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신입사원 월급으로는 자취방 월세 내고 나면 하루 식비가 3,000원이 전부였거든요. 점심은 라면, 저녁도 라면. 그래도 언젠가는 성공해서 가족들을 편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결혼식장에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영희 씨와 마주 서 있던 정수 씨. 그때 그의 나이 26세, 회사 생활 3년 차였어요. 영희야,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애들도 부족함 없이 키우자. 신혼집은 전세 3천만 원짜리 24평 아파트였어요. 부모님께 도움받고 은행 대출받고 친구들한테 빌려서 겨우 마련한 보금자리였죠. 1994년 8월 22일 새벽 3시 15분 으아. 첫째 딸 민지가 태어나던 날 분만실 앞에서 밤새 기다리던 정수 씨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정말 아빠가 됐구나.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 그 후로 그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은 기본이었고 주말 출근도 마다하지 않았죠. 승진도 꽤 빨랐어요. 1997년 대리 승진, 2003년 과장 승진, 2011년 차장 승진. 그렇게 35년을 달려왔습니다. 한 번도 이직을 생각해 본 적 없이 오직 한 회사에서만요. 2023년 11월 28일 오후 4시 30분. 정수 씨, 잠깐 사무실로 올래요? 인사팀장의 부름을 받고 간 사무실. 책상 위에는 명예퇴직 신청서가 놓여 있었어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정수 씨 같은 분에게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합니다. 58세. 아직 정년 퇴직까지 2년이나 남았는데 말이죠.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애들 대학 등록금도 남아있고 아파트 대출도 아직 10년이나 남았는데. 하지만 회사 상황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퇴직식 날 동료들이 준비해준 작은 파티에서 정수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35년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됐는데 여기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막막했어요. 퇴직금 중도 정산을 해서 남은 퇴직금 1억 2천만 원. 아파트 대출 잔금이 8천만 원이었거든요. 7살 딸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어요. 아빠, 나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수지가 피아노 치는 거 들었는데 너무 예뻐요. 당시 대리였던 정수 씨의 월급은 120만 원. 피아노 학원비가 월 15만 원이었어요. 꽤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죠. 그래, 우리 민지 피아노 배우자.
아빠가 용돈 좀 줄이면 되니까. 다음날 중고 피아노를 350만 원에 할부로 샀어요. 매달 30만 원씩 1년간 내는 조건이었죠. 둘째 아들 민수가 태어났을 때 정수 씨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영희야, 애가 둘이니까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자.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도 필요하고. 2001년 5월 강남 아파트 34평으로 이사했어요. 전세 1억 5천에서 매매 3억 2천만 원으로 바뀌었죠. 35년 대출을 받았어요. 매달 대출금이 200만 원씩 나갔습니다.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때 제 월급이 150만 원이었거든요. 하지만 애들을 위해서라면, 나중에 월급이 오르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민수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말했어요. 아빠, 나도 태권도 배우고 싶어요. 친구들이 다 배워요. 그래, 우리 민수도 배우자. 남자는 몸이 튼튼해야 해. 태권도장 등록비 50만 원, 매월 수강료 12만 원. 또 다른 지출이 늘었어요. 2007년 6월 아내 영희 씨가 말했어요. 여보, 나도 뭔가 배우고 싶어요. 컴퓨터 자격증이라도 따면 나중에 애들이 크면 일할 수 있잖아요. 좋은 생각이야.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워. 컴퓨터 학원비 80만 원을 선뜻 내줬어요. 2010년 민지 고등학교 입학식. 아빠, 저 과외 받고 싶어요. 친구들은 다 받아서 성적이 오르는데 월 40만 원짜리 수학 과외를 시켜줬어요. 2012년 민수 중학교 입학. 형처럼 나도 과외 받을 수 있어? 영어 과외 월 35만 원을 추가로 시켜줬어요. 이렇게 하나씩 가족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가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힘들어도 가족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게 제 유일한 꿈이었거든요. 옆집이랑 비교당하는 것도 싫었고 우리 애들이 위축되는 것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2017년 민지 대학교 입학. 아빠, 대학교 등록금이 한 학기에 400만 원이에요. 연간 800만 원, 4년간 3,200만 원. 거기에 생활비까지 합치면.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공부만 열심히 해. 2020년 민수 대학교 입학. 등록금이 또 한 명분 추가됐어요. 연간 1,600만 원의 교육비가 나가기 시작했죠. 솔직히 그때부터 좀 빠듯했어요. 월급은 350만 원까지 올랐지만 아파트 대출금 200만 원, 애들 교육비 130만 원, 생활비 150만 원. 매달 적자였거든요. 적금도 거의 못했어요.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절대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2024년 1월 2일 오전 10시. 새해 첫 출근이 아닌 새해 첫 구직 활동. 정수 씨는 정장을 차려입고 잡코리아, 사람인 등의 구인 사이트를 뒤졌어요. 35년 경력, 건설업계. 어디 괜찮은 곳이 없을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연령 제한 50세 이하, 경력 10년 이상 20년 이하. 대부분의 공고에서 그는 조건에 맞지 않았어요. 첫 면접. 강남의 한 건설회사였어요. 경력은 충분하신데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젊은 직원들과 어울릴 수 있으실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오히려 그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어요. 두 번째 면접. 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전 회사에서는 연봉 4,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는 어렵고 연봉 2,800 정도면 이전 급여의 70%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2월 한 달간 15군데 면접을 봤지만 모두 불합격. 그나마 연락이 온 곳도 두 곳뿐이었어요. 절망적인 마음으로 택시회사 면접을 보러 갔어요. 나이는 괜찮네요. 그런데 택시 운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운전은 25년간 해왔습니다. 월 수입은 유류비, 렌트비 빼고 15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이전 월급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택시 운전을 시작했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18시간 운행이 기본이었어요. 처음엔 길도 잘 모르겠고 손님들 상대하는 것도 어색했어요. 35년 동안 사무실에서만 일했는데 갑자기 서비스직을 하려니까 첫 월급날 유류비, 렌트비를 제외하고 실제로 손에 쥔 돈은 128만 원이었어요. 이걸로 어떻게 아파트 대출금 200만 원을 내지? 그때부터 야간 편의점 알바를 추가로 시작했어요. 택시 운전을 마치고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했죠. 하루 수면 시간은 3, 4시간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정수 씨를 보며 아들 민수가 말했어요. 아빠, 이번 달 용돈 언제 주실 거예요? 벌써 3일이 지났는데. 평소 매월 1일에 주던 용돈 50만 원을 아직 주지 못했던 거예요. 아직 일자리가 정해지지 않아서. 좀 더 기다려줄 수 있겠니? 에이, 아빠. 35년 동안 일하셨으면 돈 좀 모아두신 거 없어요? 친구들한테 민망해 죽겠어요. 어제도 친구들이랑 치킨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다고요. 평소 같으면 바로 카드를 내밀어 줬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줘. 딸 민지가 대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어요. 아빠, 토익 학원비 입금 안 됐다고 연락 왔어요. 이번 달 안에 못 내면 수강 취소된대요. 토익 학원비 35만 원. 예전 같으면 푼돈이었는데. 아빠가 지금 택시 운전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택시요? 아빠가 택시를 운전하세요? 민지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게 일단 급한 대로. 아빠, 제발 이상한 데서 일하지 마세요. 어제 친구가 강남에서 택시 탔는데 기사님이 아빠랑 너무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진짜였나요? 아내 영희 씨와의 대화. 여보, 정말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이번 달 아파트 대출금도 못 냈잖아요. 은행에서 연체 경고 문자 왔어요. 미안해. 다음 달부터는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라고요? 택시 운전으로 언제 월 200만 원을 벌어요? 옆집 김 아저씨는 퇴직하자마자 프랜차이즈 차렸던데. 우리는 왜 이렇게 준비가 없었어요? 나도 몰랐어. 이렇게 갑자기 퇴직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35년 동안 회사만 믿고 살더니 이제 와서. 정말 답답해요. 영희 씨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수가 말했어요. 아빠, 친구들이 물어봐요. 너네 아빠 뭐 하신대? 저 뭐라고 대답해야 해요? 우리 아빠는 택시 운전한다고 말하라고요? 일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 아빠는 너희들을 위해서. 위해서요? 35년 동안 돈도 제대로 모으지 못한 게 우리를 위해서라고요? 친구들은 아빠가 사장이라고 의사라고 자랑하는데 저만 이상해져요. 민지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제 대학교 친구들이랑 강남 갔는데 택시 탔더니 기사님이 아빠였어요.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아빠, 제발 다른 일 찾아보세요. 그날 밤 정수 씨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3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큰딸 민지는 대학교 취업지원센터에 앉아 있었어요. 4학년인 그녀에게는 취업이 절박한 문제였거든요. 토익 900점 이상, 오픽 IH 이상, 컴활 1급, 한국 사능력 검정 1급. 요즘 대기업 입사 조건들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어학원비만 월 35만 원, 자격증 학원비가 또 20만 원. 아빠가 갑자기 돈을 못 주시니까 정말 막막해요. 친구들은 이미 토익 990점에 오픽 AL, 심지어 어학연수까지 다녀온 상태였어요. 솔직히 아빠가 이해가 안 됐어요. 35년 동안 일하셨으면 뭔가 계획이 있으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택시 운전을 하신다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민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어요. 카페에서 시간당 9,620원을 받으며 하루 4시간씩 일했죠. 같은 시각 대학교 도서관. 아들 민수는 경영학과 3학년이었어요. 학비와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죠. 한 학기 등록금이 400만 원, 생활비가 월 50만 원은 들어요. 그런데 아빠가 갑자기 용돈을 못 주신다고 하니까 민수도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어요.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주 4회 근무했죠.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다른 친구들 아빠는 퇴직해도 여유 있게 사시던데 우리 아빠만 왜 이런 식일까요? 35년 동안 대체 뭘 하신 건지.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 직업을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곤란했어요. 처음엔 회사 다니신다고 했는데 이제는 택시 운전한다고 말하기가 창피해서 그냥 자영업 하신다고 둘러대고 있어요. 아내 영희 씨는 동네 카페에서 주부 친구들과 만나고 있었어요. 영희야, 너희 남편 요즘 뭐해? 퇴직했다며? 응. 지금 새로운 일 찾고 있어. 우리 남편은 퇴직하자마자 치킨집 차렸어. 하루 매출이 60만 원에서 70만 원 나온다더라. 너희도 뭔가 사업 시작해봐. 우리는 아직 준비가. 사실 영희 씨도 서운했어요. 35년 동안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남편만 믿고 살았는데 갑자기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솔직히 서운했어요. 저도 젊을 때는 직장 다니고 싶었는데 남편이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해서 35년 동안 가정에만 충실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도 일해라고 하니까 영희 씨는 컴퓨터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를 배우면서 뒤늦게 취업 준비를 했죠. 처음엔 키보드 치는 것도 어색했어요. 20년 만에 공부하려니까. 하지만 이제는 제가 돈을 벌어야 할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53세의 나이에 취업이 쉬울 리 없었어요. 각자 나름의 이유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누구도 정수 씨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수가 짜증스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내일 친구들이랑 강남 가서 밥 먹기로 했는데 돈 좀 주세요. 얼마나 필요한데? 10만 원 정도요. 요즘 물가가 비싸서. 10만 원. 미안하다, 민수야. 아빠가 지금 여유가 없어서. 에이, 또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우리 아빠는 돈이 없다고 말하라고요? 민지도 거들었어요. 아빠, 정말 창피해요. 어제도 친구가 편의점에서 아빠 봤다고 하더라고요. 밤늦게 야간 알바 하시는 모습을. 친구들이 막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렸어요. 사진을 찍었다고? 정수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저씨 우리 민지 아빠 맞죠? 라고 물어봐서 창피해서 숨고 싶었어요. 민수가 대학교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우리 아빠. 지금 자영업 하셔. 사업이 좀 어려워서. 응, 맞아. 원래는 회사 다니셨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직업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영희 씨가 동네 주민센터에서 일자리 상담을 받고 돌아왔어요. 여보, 저 마트 계산원 자리 있대요. 시간당 1만 원, 하루 6시간이면 월급이 130만 원 정도 나온다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힘을 합쳐서라고요? 35년 동안 당신만 믿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제가 마트에서 일하라고 하네요. 정말 답답해요. 영희 씨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정수 씨가 택시 운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가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지가 대답했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민수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또 들렸어요.
응, 우리 집 상황이 좀. 아빠가 사업 실패하셔서. 응, 그래서 요즘 좀 빠듯해. 담주 모임은 패스할게. 사실 사업 실패도 아니었는데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택시 운전한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창피했던 거죠. 영희 씨가 동네 마트에서 친구를 만났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영희야, 너희 남편 택시 운전한다며? 어제 우리 남편이 탔는데 정수 씨 맞더라. 아, 네.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가 언제까지야? 나이가 58인데. 다른 계획은 없어? 우리 남편은 퇴직금으로 부동산 투자해서 월세 수입만 200만 원 나온다는데. 그날 저녁 영희 씨는 정수 씨에게 화를 냈어요. 당신 때문에 동네에서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다들 우리 상황 다 알고 있어요. 김 아줌마는 대놓고 남편을 잘못 만났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2024년 7월 15일 오후 2시 30분. 그날은 정수 씨에게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 됐어요. 택시 운전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아내와 아이들은 모두 외출한 상태였죠. 봉투 안에는 이혼 합의서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남긴 편지도 함께요. 정수야, 미안해. 하지만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35년 동안 당신만 믿고 살았는데 이런 결과가 올 줄은 몰랐어. 아이들도 다 큰 상황이고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아파트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갈게. 당신도 새로운 시작을 하길 바라. 정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35년.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이들이 짐을 싸고 있었어요. 그들은 엄마와 함께 그 아파트에 그대로 살기로 했던 거죠. 아빠, 죄송해요.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죄송하다는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아빠가 이 상황을 만드셨잖아요. 민수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아빠,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니까요. 그날 오후 정수 씨는 34평 아파트를 떠나 6평짜리 고시원으로 이사했어요. 35년간 가족과 함께 살던 보금자리에서 혼자만의 공간으로 말이죠. 고시원 침대에 누워있던 정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3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한 번도 바람 피운 적 없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온 적도 거의 없고 오직 가족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핸드폰을 들어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했지만 계속 지웠어요. 민지야, 아빠가 미안해. 하지만 아빠도 노력하고 있어. 삭제. 민수야, 아빠를 이해해줘. 조금만 기다려봐. 삭제. 영희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삭제. 결국 아무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어요. 고시원 복도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정수 씨는 생각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어. 언젠가는 다시. 언젠가는 가족들이 이해해 줄 거야. 택시 수입만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했어요. 고시원비 40만 원, 식비 30만 원, 핸드폰비 5만 원. 최소한의 생활비만 해도 80만 원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야간 알바를 계속하기로 했어요. 오후 11시부터 새벽 7시까지 시급 1만 원으로 하루 8만 원을 벌 수 있었죠. 하루 수면 시간은 3, 4시간이 전부였어요. 61세가 다 되어가는 나이에는 너무 힘든 스케줄이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보내던 명절을 혼자 보내게 됐어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와 바나나 우유 하나를 사서 고시원 옥상에서 먹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했는데 그때 한강이 생각났어요. 정말로 끝을 생각했었거든요. 한강공원에 서 있었어요. 다리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끝나는 게 나을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아빠를 보며 웃던 그 모습들이요.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언젠가는
언젠가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8월 25일 오전 9시. 정수 씨는 은행에 갔어요.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택시 수입과 편의점 알바비를 합쳐서 받은 첫 번째 월급날이었어요. 수입은 총 210만 원. 고시원비, 식비, 교통비 등을 제외하면 8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민지 계좌로 30만 원, 민수 계좌로 30만 원, 영희 계좌로 20만 원. 그는 가족들 계좌에 돈을 송금했어요. 자신은 라면과 김밥으로 연명하면서도요. 송금 메모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민지에게 토익 학원비 보태 쓰세요. 아빠가 민수에게 생활비 부족하면 연락하세요. 아빠가 영희에게 생활비입니다. 건강하세요. 하지만 가족들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민지가 대학교 취업지원센터에서 토익 성적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890점. 이전보다 50점이나 올랐네. 토익 학원을 3개월 더 다닌 덕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학원비가 어디서 나온 건지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매달 자신의 계좌에 30만 원씩 들어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엄마가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친구들과 치킨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요즘 용돈이 좀 나아져서 다행이야. 엄마가 일 시작하셔서 그런가 봐. 민수 역시 매달 들어오는 30만 원을 엄마가 보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영희 씨는 마트 계산원으로 첫 출근을 했어요. 시간당 1만 원, 하루 6시간씩 월 25일 근무하면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죠. 처음에는 계산기 다루는 것도 어색했어요. 손님들이 짜증내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돈을 벌어야 하니까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자신의 계좌에 매달 20만 원씩 들어오고 있었는데 출처를 알 수 없었어요. 처음엔 마트에서 지급하는 교통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교통비는 따로 현금으로 주더라고요. 정수 씨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면서 계산을 해봤어요. 택시 수입 130만 원, 편의점 알바 80만 원, 총 수입 210만 원. 고시원비 40만 원, 식비 25만 원, 라면, 김밥, 우유 위주, 교통비 10만 원. 기타 5만 원, 생활비 총합 80만 원. 가족 송금 80만 원, 본인 저축 50만 원. 이렇게 하면 매달 50만 원씩 모을 수 있어. 1년이면 600만 원. 2년이면 1200만 원. 그는 언젠가 다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날을 꿈꾸며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민지의 대학교 후배가 말했어요. 언니, 이번에 토스 점수 얼마 나왔어요? IH 나왔어. 다음 달에 AL 도전해 볼 거야. 와, 대단해요. 오픽 학원비 비싸던데. 응, 한 달에 40만 원. 부담스럽긴 하지만 사실 그 40만 원도 정수 씨가 보내준 돈으로 충당하고 있었어요. 민지는 엄마가 마트에서 번 돈으로 자신의 교육비를 대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민수는 과외 선생님을 구했어요. 중학생 수학을 가르쳐주는 일이었는데 시간당 2만 원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일주일에 10시간 하면 20만 원이니까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벌 수 있겠네. 하지만 여전히 매달 들어오는 30만 원 용돈이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어요. 정수 씨는 가족들의 일기를 적기 시작했어요. 멀리서나마 가족들의 안부를 궁금해하며 적는 일기였죠. 오늘 민지 페이스북에 토익 성적 인증샷이 올라왔다. 920점. 정말 대견하다. 토익 학원 열심히 다닌 보람이 있었나 보다. 이번 달에는 조금 더 보내줘야겠다. 민수가 과외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특하다. 하지만 학업과 병행하느라 힘들 텐데. 생활비를 조금 더 보내줄까? 영희가 마트 일에 적응했다고 하더라. 35년 만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느라 힘들 텐데. 건강은 괜찮을까? 2024년 12월 3일 오후 2시 15분. 민지는 대학교 근처 은행에서 통장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 비용을 정확히 계산해 보려는 거였죠. 이 입금은 뭐지? 입출금 내역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매달 5일마다 정확히 30만 원씩 입금이 되고 있었는데 송금인이 김정수였어요. 설마 아빠가?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택시 운전을 하시는 아버지가 어떻게 매달 30만 원씩 보내줄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확인해 봤어요. 아버지 휴대폰 번호 끝자리와 송금인 계좌 번호의 끝자리가 일치했어요. 정말 아빠가 보내주신 거네. 그제서야 지난 4개월 동안 자신이 쓴 토익 학원비, 오픽 학원비, 자격증, 응시료 등이 모두 아버지가 보내준 돈으로 충당된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민지는 바로 동생 민수에게 물어봤어요. 민수야, 너 혹시 아빠한테서 돈 받고 있어? 매달 용돈이 들어오긴 하는데 엄마가 보내주시는 줄 알았어. 엄마 통장도 확인해봐. 영희 씨는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해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죠. 매달 5일마다 20만 원씩 김정수라는 이름으로 송금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정수가 보낸 거야?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이 모였어요. 민지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계속 돈을 보내주고 계셨어요. 민수 저도 매달 30만 원씩 받았어요. 영희 나한테도 20만 원씩.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주고 있었던 거예요. 민지가 계산해봤어요. 아빠가 매달 보내주시는 돈 80만 원 민지, 30만 원 민수, 30만 원. 엄마 20만 원 아빠의 택시 수입 추정 130만 원 편의점 알바 추정 80만 원 아빠 총 수입 추정 210만 원. 아빠가 버시는 돈의 40%를 우리한테 보내주고 계셨던 거구나. 그제서야 현실이 보였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들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12월 7일 오후 6시 민지는 몰래 아버지가 계신다는 관악구 고시원을 찾아갔어요. 구글 지도를 보며 찾아간 그곳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열악했어요. 3층 건물의 2층 복도 양쪽으로 작은 방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었어요. 각 방의 크기는 6평도 채 안 돼 보였죠. 아빠가 이런 곳에서 살고 계시다고? 복도에는 공용 화장실과 세면대, 그리고 전자레인지와 정수기가 있었어요. 각 방에는 요리시설이 없어서 모든 입주자들이 이곳에서 간단한 식사를 해결해야 했던 거예요. 마침 아버지 방 앞에 도착했을 때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다시 돌아섰어요. 아직 아버지를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민지는 아버지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몰래 그 편의점을 찾아갔죠. 24시간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버지는 검은색 편의점 조끼를 입고 새벽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청소하고 손님들을 응대하고 계셨어요. 한 손님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걸었을 때도 아버지는 정중하게 대응하셨죠. 죄송합니다, 손님. 좀 더 조심하겠습니다. 58세의 나이에 20대에서 30대들이 주로 하는 편의점 알바를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민지는 아버지가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까지 지켜봤어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나오시는 아버지. 그런데 그 발걸음이 고시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따라가 보니 근처 찜질방이었어요. 아마도 샤워를 하러 가시는 모양이었죠. 고시원에는 제대로 된 샤워 시설이 없었거든요. 민지는 아버지의 일상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고시원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오후 3시경 아버지가 택시를 몰고 나타났어요. 낡은 소나타 택시였는데 차체 곳곳에 흠집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고시원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마도 몇 시간 쉬었다가 저녁에 다시 택시 운전을 하실 모양이었죠. 민지가 고시원 관리사무소에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 김정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202호 계신 분요? 정말 모범적인 분이세요. 월세도 항상 미리 내시고 다른 입주자들한테도 항상 친절하시고 가끔 야식 사다 주시기도 해요. 야식을요? 네. 젊은 친구들이 밤늦게 공부하거나 일하는 거 보시면 삼각김밥이나 컵라면 사다 주세요. 힘내라고 하시면서요. 자신도 어려운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계셨던 거예요. 민지는 아버지 방 앞에서 몰래 들어봤어요. 물론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방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였죠. 민지 토익 점수 올랐다고 하던데 이번 달에는 좀 더 보내줄까? 오픽도 준비한다고 했으니까. 민수도 과외하느라 힘들 텐데 교통비라도 더 보내줘야겠어. 영희가 마트 일 처음이라 적응하기 힘들 텐데 건강 괜찮을까? 아버지는 여전히 가족들을 걱정하고 계셨어요. 12월 13일 오후 8시 민지는 집에 돌아와서 엄마와 동생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엄마, 아빠가 정말 힘들게 지내고 계세요. 힘들게? 고시원에서 혼자 살면서 하루에 3, 4시간밖에 못 주무시면서도 우리한테 계속 돈을 보내주고 계셨어요.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시면서도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까지 하시면서도 우리 걱정만 하고 계셨어요. 영희 씨도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그래? 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아빠는 우리를 원망하기는커녕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민수도 말했어요. 누나 말이 맞아요. 저도 며칠 전에 아빠 카카오톡을 우연히 본 적이 있어요. 민수가 아버지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어요.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가 매번 지우고 계셨던 거예요.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민지야. 아빠 보고 싶다. 추석 때는 볼 수 있을까? 건강하게 지내고 있지? 작성 후 삭제. 2024년 9월 22일 추석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한 추석 보내. 아빠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작성 후 삭제. 2024년 10월 30일 민수야. 추운데 감기 조심해. 과외하느라 힘들지? 용돈 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작성 후 삭제. 2024년 11월 20일 영희야. 마트 일 적응했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작성 후 삭제. 2024년 12월 1일 민지야. 취업 준비 어때? 아빠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작성 후 삭제. 보내지 못한 메시지들이 수십 개나 있었어요. 모두 가족들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메시지들이었죠. 가족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너무 못된 짓을 했구나. 영희 씨가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35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을 어떻게 그렇게 차갑게 대할 수 있었을까? 택시 운전하는 게 창피하다고, 돈을 못 번다고. 하지만 그분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더 힘들게 일하고 계셨는데. 민지도 자책했어요. 아빠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하시는 모습을 친구들이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렸을 때 저는 창피하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 돈으로 제 토익 학원비를 보내주고 계셨던 거예요. 민수는 더욱 자책스러워했어요. 저는 아빠 직업을 친구들한테 숨기기까지 했어요. 택시 운전한다고 말하기 창피해서. 하지만 아빠는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제 용돈을 빼먹지 않으셨던 거예요. 민지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고시원에서 우연히 보게 된 건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2024년 8월 25일 오늘 민지 페이스북에 토익 성적 인증샷이 올라왔다. 920점. 정말 대견하다. 이전보다 30점이나 올랐네. 토익 학원 열심히 다닌 보람이 있었나 보다. 이번 달에는 조금 더 보내줘야겠다.
오픽도 준비한다고 했으니까. 2024년 9월 15일 민수가 과외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영희 친구를 통해 들었다. 기특하다. 중학생 수학을 가르친다던데 우리 민수가 그렇게 컸구나. 하지만 학업과 병행하느라 힘들 텐데. 교통비를 조금 더 보내줘야겠다. 2024년 10월 3일 영희가 마트 계산원으로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라. 53세에 처음 사회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35년 동안 집에서만 있었는데. 내 탓이다. 건강만큼은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2024년 11월 10일 오늘 택시에서 라디오를 들으니 가족은 함께 있을 때 가족이다라는 말이 나왔다. 맞는 말이다. 나는 지금 가족이 아니구나. 하지만 그래도 멀리서나마 사랑할 수는 있잖아. 2024년 12월 1일 벌써 이혼한 지 5개월이 됐다.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민지는 취업 준비로 바쁠 테고 민수는 학업 때문에 힘들 텐데. 돈이라도 제대로 보내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 일기를 읽으면서 민지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영희 씨는 아버지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갔어요. 낮 시간이라 아버지는 없었지만 편의점 사장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정수 사장님 말씀이세요? 정말 성실한 분이세요. 58세 나이에 야간 알바를 하시는데 한 번도 지각하거나 결근한 적이 없어요.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새벽 시간대에 술 취한 손님들이 시비 걸어도 항상 정중하게 대응하시고요. 젊은 알바생들보다 훨씬 꼼꼼하세요. 진열대 정리도 완벽하게 하시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시고. 사장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새벽에 일하시고 낮에는 택시 운전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3, 4시간밖에 못 주무신다는데. 그 나이에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이유가 뭔지. 가족 때문입니다. 영희 씨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민수는 아버지가 타는 택시 회사를 찾아갔어요.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다른 기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죠. 김정수 기사님요. 정말 성실하신 분이에요. 나이가 있으셔서 처음엔 걱정했는데 오히려 젊은 기사들보다 더 열심히 하세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거의 18시간을 운행하세요. 점심시간에도 쉬지 않고 계속 손님 태우시고. 우리는 중간중간 쉬기도 하는데 그분은 정말 쉬지 않으세요. 다른 기사가 말했어요. 한 번은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가족들에게 보낼 돈이 있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이혼하셨다고 하는데도. 민지가 아버지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아버지가 잠시 핸드폰을 두고 나간 사이에 통화 기록을 보니 가족들에게는 단 한 통의 전화도 걸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은행, 학원, 병원 등의 문의 전화는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특히 민지의 토익 학원에 전화해서 김민지 학생 출석률이 어떤지, 성적이 올라가고 있는지 문의하신 기록이 있었어요. 민수의 대학교 학생처에도 전화해서 김민수 학생이 잘 다니고 있는지, 성적은 괜찮은지 문의하신 기록도 있었고요. 심지어 영희 씨가 일하는 마트에도 전화해서 새로 입사한 직원이 적응 잘하는지 돌려서 물어보신 기록까지 있었어요. 아빠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챙기고 계셨구나. 2024년 12월 20일 오후 6시. 가족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아버지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민지가 먼저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도 어려웠죠. 여보세요? 5개월 만에 듣는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아빠, 저예요. 민지예요. 민지야?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아버지의 첫마디가 걱정이었어요. 원망이나 서운함이 아니라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먼저였던 거죠. 아빠, 만나 뵐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무슨? 가족들이
가족들이 모두 함께 만나 뵙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어요. 정말, 정말이야? 네, 아빠. 내일 오후 2시에 집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집에서. 우리 집에서? 네, 아빠가 35년 동안 가족과 함께 살았던 그 집에서요. 정수 씨는 34평 아파트 앞에 서 있었어요. 5개월 만에 다시 보는 집이었죠.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어요. 가족들을 만나는 자리니까요. 정말 나를 다시 받아줄까?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자 민지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민지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빠. 민지야, 그동안 잘 지냈어? 많이 힘들었지? 아버지의 첫마디가 또 걱정이었어요.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정수 씨가 거실에 들어서자 민지가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민지야, 갑자기 왜 그래? 5개월 동안 아빠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알게 됐어요. 민지는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아빠가 고시원에서 혼자 라면 먹으면서도, 편의점에서 밤새 일하면서도 우리한테 계속 돈을 보내주고 계신 걸 알았어요. 민수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빠가 택시 운전하시는 게 창피하다고 했어요. 친구들한테 거짓말까지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제 용돈을 빼먹지 않으셨잖아요. 영희 씨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당신, 정말 미안해요. 35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을 제가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퇴직금도 없다고, 계획성이 없다고. 하지만 당신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루 3시간씩만 주무시면서 일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정수 씨는 가족들을 하나씩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 아빠는 너희들이 행복하기만 하면 돼. 아빠가 좀 힘든 게 뭐 대수야? 아니에요, 아빠. 대수예요. 정말 대수예요. 민지가 아버지를 꽉 안으며 울었어요. 아빠 없이 5개월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아빠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아빠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민수도 아버지를 안으며 말했어요. 아빠, 저 이제 아빠 자랑할 거예요.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는 가족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할 거예요. 영희 씨가 정수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게요.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정수 씨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울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2025년 1월 1일 새해 첫날. 가족들은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모두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죠. 영희 씨는 마트 일을 계속하면서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일하고 계셨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돈을 벌어서 가정에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해요. 민지는 토익 990점, 오픽 AL을 달성했어요. 그리고 대기업 3곳에서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죠. 아빠가 보내주신 학원비 덕분이에요. 이제 제가 취업해서 아빠를 도와드릴 차례예요. 민수도 성적이 크게 올랐어요. 과외 아르바이트도 계속하면서 용돈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었죠. 이제는 아빠께 용돈 달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번 돈으로 아빠께 용돈 드리고 싶어요. 정수 씨는 택시 운전을 그만두고 작은 김밥 전문점을 차릴 수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든 돈을 합쳐서 만든 거였죠. 민지 취업 축하금, 제가 모은 마트 급여, 민수 과외비 모두 합쳐서 3천만 원을 모았어요. 전세 보증금과 인테리어비로 충분했죠. 가게 이름은 행복한 김밥이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지은 이름이었죠.
오후 12시 점심시간. 어서 오세요. 행복한 김밥입니다. 정수 씨의 밝은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어요. 이제는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사장님, 김밥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가족분들이 자주 도와주시네요? 단골 손님이 물어봤어요. 네, 우리 딸은 회사 다니면서도 주말에는 와서 도와주고, 아들은 대학교 끝나면 와서 설거지해주고, 아내는 새벽부터 김밥 싸는 걸 도와줘요. 와, 정말 화목한 가정이네요. 그렇죠. 손님들이 자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행복해요. 저녁 9시, 가게 정리 시간. 온 가족이 함께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 매출 어땠어요? 35만 원. 어제보다 5만 원 늘었네. 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민지가 기뻐했어요. 우리 가게가 소문나고 있나 봐. 김밥도 맛있고 사장님 가족이 너무 친절하다고 하더라. 영희 씨도 뿌듯해했어요. 그건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때문이야. 억지로 하는 친절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거니까. 정수 씨가 말했어요. 2025년 6월 10일, 1년 후. 김밥 전문점은 이제 동네에서 유명한 맛집이 됐어요. 하루 매출이 6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나올 때도 있었죠. 더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정말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손님들이 종종 물어보세요. 사장님 가족은 어떻게 이렇게 화목하냐고. 정수 씨가 말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서 그런 것 같다고. 민지는 대기업에 입사한 후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아빠께 용돈 달라고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민수는 대학교 3학년이 됐는데 성적도 우수하고 과외도 계속하고 있었어요.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 자랑 많이 해요. 우리 아빠는 가족을 위해서 정말 많은 걸 희생하신 분이다라고. 영희 씨는 마트 일을 그만두고 김밥집에서 전담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35년 만에 남편과 함께 일하니까 정말 좋아요. 예전에는 남편이 회사 가면 저녁까지 기다리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함께 있으니까. 현재 2025년 7월. 지금도 정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3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것 같았거든요. 솔직히 죽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가족이란 건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노력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덕분에 우리는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5년간 헌신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이었다는 걸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소리 없이 흐르는 강물 같아요. 평상시에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없어지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혹시 지금 가족과 갈등이 있으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의도로 그런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의 사랑 표현인지. 특히 아버지들의 사랑은 표현이 서툴 수 있어요. 말로는 잘 표현하지 못해도 행동으로는 끊임없이 사랑을 보여주고 계실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꼭 전해보세요. 아빠, 그동안 고마웠어요. 엄마, 사랑해요. 가족들아, 항상 고마워.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가 가족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될 거예요. 가족의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소중히 여겨야 할 기적 같은 일이죠.